1970년 11월 13일 서울 을지로 6과 평화시장 앞길 한 청년이 열악한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치며 분신했습니다. 바로 청계천 봉제공장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 열사인데요. 소리 높여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22살의 청년 전태일은 그날 밤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번 주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한국 사회 노동 그리고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 언론을 짚어보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 노동 보도를 보는 거니까 민원연에서 1년 동안 낸 노동 관련 보고서를 제목을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읽어드릴 테니까 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10명 죽고 나서야 첫 보도했다. 네. 언론 보도는 3건뿐 또 외면했다. 누구의 죽음을 아시나요? 그 다음에 언론은 여전히 무관심. 1초도 다루지 않고 언론은 침묵. 그래서 총 7개 보고서의 제목을 살펴봤는데 이런 글들이 저는 보였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같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힘든데 왜 보도 안 하냐 이런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족하고 또 부족하다 이렇게 약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라는 지적은 뭐 저희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늘 해오던 지적인데 변하지 않는 네. 문제다. 뭐 늘 그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다. 뭐 일종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특집이나 이슈, 뭐 기획 보도를 내는 매체들도 생겼고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으나 여전히 좀 보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죠. 박채린 활동가는 그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등에 대해서 보도를 좀 다뤘잖아요. 네, 제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을 때 택배 노동자가 8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대부분 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이유로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보고서를 주말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두 분이 더 돌아가시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을까? 해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고요. 사실 제 보고서의 메시지는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나 보도를 안 했고 되게 성의 없이 보도를 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적 보도만 몇 개 꼽아보자면 일단은 조선일보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가 10명이 죽고 나서야 첫 보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한 직군에서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보도를 안 했다? 그거는 되게 의도적인 외면이나 무관심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는 했지만 되게 일방적인 받아쓰기나 단신에 불과한 기사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노조 입장을 적고 한진택배 입장을 썼어요. 근데 이제 한진택배는 그 사망한 노동자가 평소 배달량이 다른 동료들보다 더 적었다. 그리고 과로사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거나 추가 취재 없이 그냥 두 노조와 한진의 입장을 쓰고 그냥 논란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죠. 추가 취재를 한 적이 거의 없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한국경제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 이제 밤 10시 이후 택배 배달 금지. 내년 상반기 택배비 오른다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택배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쓴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은 택배비 하락은 시장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인상폭을 놓고 경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네. 관련 정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런 맥락은 아예 지워버리고 이제 택배비가 인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관심이 제가 되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관심은 좀 사절하고 싶은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올해 5월 22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전라도 광주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조선우드에서 벌어졌던 일인데 이 김재순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네. 특히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수지 파쇄기라고 해서 종이나 이런 것들을 맞아요. 이제 파쇄하는
이 큰 장치를 기계죠. 기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아침에 시험 가동하고 멀쩡하게 돌아가면은 거기에 수지 파쇄를 할 것들을 넣고 파쇄기를 돌려서 파쇄를 하는 이런 노동을 했는데 이제 아침에 시험 가동을 하다가 이 파쇄기에 뭐가 걸린 거죠. 그래서 파쇄기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이 위에 올라가서 뭐가 걸렸나를 보려고 하다가 확인하던 절차에 이제 파쇄기에 몸이 끌려 들어가서 이제 사망을 한 경우였는데 이 사망 같은 경우에 주목받았던 부분이 뭐냐면 김영균 씨 사망 사고와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혼자 노동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위험한 업무인데도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계를 멈춰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동반되는 건 사측이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했어요. 사측이 처음에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당한 사고다. 그러니까 김재순 노동자가 혼자 멋대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린 책임이 없다. 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한 게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가 들어가서 CCTV 화면을 봤는데 주변에 사수는 없고 혼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초기에는 뭐 회사가 원래 하던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전날 뭐 전전날 그 근래의 CCTV를 다 확인해 봤더니 김재순 노동자가 매일 아침에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키던 일이었고 일상적으로 혼자서 일을 하던 일이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이건 일단 뭐 법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측이 너무 명백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런 사고였어요. 사고의 맥락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 추가적인 정보지만 김재순 노동자와 김영균 노동자가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하던 당시 나이가 실제로 두 분이 태어난 연도가 같고요. 네. 그래서 동년배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였어요. 특히 이 굉장히 위험한 작업에서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작업을 하다가 당한 사고였고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다뤄질 요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보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어디에도 보도가 없는 거예요. 다 뒤져봤는데 보도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특히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정말 1초도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뭐 보도했던 매체가 경향신문이 2건, 한겨레가 2건, 그리고 KBS, MBC, JTBC가 1건, 나머지 방송사는 없습니다. SBS, 뭐 TV조선, 채널A, MBN,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한 건도 안 달았어요. 단 한 건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보도가 됐어야지 평가를 하는데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이슈도 보도를 안 한다라는 걸 저희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사고가 정말 일종의 노동보도의 단편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청년 장애인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걸 과연 언론이 중차대한 이슈로 보고 판단하고 보도를 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고 뭐 어디서나 일어나니까 그저 그런 사고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기사들을 보면 사후 약방문식 보도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경향신문이 이제 일면에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 이름을 쓴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인상에 남기는 하는데 사실 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나온 기사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고 나서야 나오는 보도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보도, 그다음에 제도의 문제점, 근본적인 해결책 등을 좀 미리 지적하는 보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